자, 사람의 유전이고, 이 마지막 단어는 합니다. 그렇게 쉽지는 않고, 생명과학 분야 중엔 제일 어려워요, 사실은. 뭐 어려운데 뭐 한 번에 알아듣겠습니까? 뭐 하고 또 하고 그러면서 알아보는 거죠. 자기가 잘 모르겠으면은 공부를 하시면 아는 거예요. 공부를 안 해서 모르는 거지, 사실 공부를 하면 알 수 있습니다. 자, 사람의 유전 연구가 어려운 까닭. 읽으시면 되는 겁니다. 읽으시면. 한 세대가 길고 자손의 수가 적다. 그러니까 결과를 보면은 한 30년 기다려야지 어떤 애 어떻게 생긴 애가 나오는지 안다 이런 거잖아요. 자유로운 교배가 불가능하다. 뭐 완두콩 연구하고 이럴 때는 빨리 그냥 교배해가지고 뭐 한 몇 달 있으면 이제 완두콩 심으면 금방금방 나잖아. 그러니까 금방 알 수가 있는데, 그리고 이제 자가 수분도 가능하고 타가 수분도 가능하고 이런데, 사람은 너랑 너 결혼해서 빨리 애 낳아 이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자유로운 교배가 불가능하고, 형질의 종류가 많고 복잡하며 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 키가 큰 사람하고 작은 사람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뭐 중간인 사람도 있고 좀 더 큰 사람도 있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사람의 유전 연구가 어렵습니다. 근데 어려워도 하긴 해야 되니까 방법이 가계도라는 걸 조사합니다. 가계도. 엄마 아빠는 어떤데 아이들은 어떻다, 뭐 이런 거를 조사를 하는 거예요. 가계도 조사와 그 다음에 뭐 쌍둥이 연구라던가 통계 조사, 그 다음에 유전자 분석 이런 걸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가계도 분석이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건데, 남자는 네모로 할 거고 여자는 동그라미로 할 겁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색깔 칠해줄 때도 있고 뭐 빗금이나 뭐 이렇게 좀 다르게 할 때도 있는데, 결혼할 때는 옆으로 짝대기 하시면 되고, 아이를 낳으면은 이렇게 밑으로 내려서 이렇게 하면 돼. 뭐 이거 이해하시죠? 자손은 부모가 위에고 자손은 아래쪽에 하면 됩니다. 아빠 엄마 결혼해서 딸하고 아들 이렇게 태어난 거야. 이해하시죠? 근데 뭐 이렇게 특정 형질의 남자가 태어났을 경우에 이렇게 색깔을 칠한다. 빨간색은 뭐 혈우병이다, 뭐 어떤 특정 형질이 나타났다, 뭐 쌍꺼풀이 있다, 뭐 이러면 색깔로 나타낼 겁니다. 자, 그래서 가계도를 보고 이렇게 연구를 하는 거예요. 이거를 열심히 하시면 되고, 아마 이럴 때가 있습니다. 쌍꺼풀인 여자 남자는 보라색은 쌍꺼풀이야. 엄마 아빠 둘 다 쌍꺼풀인데 누나 철수까지는 쌍꺼풀인데 이 초록색이 외과풀이잖아요. 쌍꺼풀이 아니다 이거야. 여동생은 쌍꺼풀이 아닌 애가 태어났어요. 이럴 수 있어요. 이럴 수 있습니다. 엄마 아빠가 쌍꺼풀인데 여동생은 쌍꺼풀이 아닌 거야 지금. 그런 경우가 있다. 근데 또 누나랑 또 여기 이제 누나의 형부니까 뭐 매형이라고 해야 되나, 매형이랑 결혼했는데 자식이 태어났는데 얘도 외과풀이야. 외과풀 초록색이니까. 그거를 어떻게 설명할 거냐, 그거를 설명하는 방법을 배우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이거 좀 이따 하시고, 통계를 조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유전자가 뭐 우리나라 뭐 사람들한테 많다, 뭐 이런 거를 통계를 조사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는 쌍꺼풀이 많다, 뭐 외과풀이 많다, 뭐 이런 식으로 그 유전자 분포 이런 거 알아내는 거고, 쌍둥이 연구는 일란성 쌍둥이는 요게 하나의 수정란에서부터 요렇게 이세포배 했을 때 요게 두 개로 갈라져요. 여기서부터는 안 될 것 같은데, 하여튼 여기서 두 개로 갈라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게 발생을 합니다. 이렇게. 아무튼 하나의 수정란이었기 때문에 요게 복제를 한 다음에 갈라진 거여서 요 둘의 유전자가 같아요. 같아. 쌍둥이는, 일란성 쌍둥이는 유전자가 같습니다. 생김새도 똑같이 생겼고.
근데 이란성 쌍둥이는 원래 난자가 하나만 배란이 돼야 되는데 어쩌다가 양쪽에 다 배란된 거예요. 그 다음에 정자들은 뭐 많으니까 그래서 각각 다른 난자 정자 난자 정자가 만났어요. 그럼 얘 유전자가 다릅니다. 그래서 이란성 쌍둥이는 얘 둘이 서로 달라요. 유전자가 다릅니다. 특히 요즘에는 뭐 시험관하기 뭐 이런 거 많이 하는데 시험관하기 할 때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난자를 여러 개를 한꺼번에 해요. 그래서 새쌍둥이 이런 것도 가끔 나오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런 애들은 뭐야? 이란성 쌍둥이기 때문에 유전자가 달라. 근데 이걸 뭐 하는 거냐면 어떤 특성은 일란성 쌍둥이에게서 똑같이 발현이 돼. 그러면은 그런 특성은 그런 형질은 유전자 때문에 생기는 거라고 이제 알 수가 있어요. 사람의 형질이 유전이 중요한지 환경이 중요한지 어떤 거에 영향을 더 많이 받는 건지 일란성 쌍둥이랑 이란성 쌍둥이를 비교하면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유전에 중요한 경우에는 일란성 쌍둥이는 똑같이 나타납니다. 그런 형질은. 네. 자, 그다음 최근에는 DNA를 직접 분석할 수 있어요. 내 DNA에 어떤 유전자가 있다 이런 거 분석할 수 있습니다. 직접. 그러면은 이제 내 DNA에 암 유발 유전자가 있다. 그러면 미리미리 암을 조심해야 되는 거야. 암 생길지도 모르니까. 그래서 그런 유전 정보를 얻어서 어떤 특정 형질이 유전되는지 여부를 조사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과학이 발달돼서 그럴 수가 있고요. DNA를 분석하면은 엄마 아빠랑 뭐 내 자식이 진짜 일치하냐, 어떤 DNA가 일치하냐, 뭐 이런 것도 할 수 있다. 핵심령 체크. 사람의 유전을 연구하기 어려운 까닭은 한 세대가 길고 자손의 수가 적어요. 그러니까 뭐 한두 명 낳잖아. 한 명 내지 두 명 낳잖아. 근데 여러 명을 낳아야지 이게 그 확률적으로 일정하게 나타날 텐데 어쩌다가 한 명 나오면은 그게 이제 어쩌다가 생길 경우일 수가 있기 때문에 자손수가 적은 거는 유전 연구하기 어려운 겁니다. 뭐뭐 조사하는 특정 형질을 가진 집안 구성원의 정보를 나타낸 도표를 이용하여 여러 세대에 걸친 유전 현상을 연구하는 방법이다. 가계도 조사입니다. 가계도 조사. 뭐뭐 조사는 가능한 한 많은 사람을 조사하여 얻은 자료로 유전 원리를 연구하는 방법이다. 이거는 통계 조사입니다. 통계 조사. 뭐뭐 연구는 특정 형질이 유전과 환경 중 어느 요인에 영향을 더 많이 받는지 알아보는 데 이용할 수 있다. 쌍둥이 연구입니다. 쌍둥이 연구. 자, 그럴 수 있다. 뭐 이런 것도 읽어두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유전자를 끊어서 어디다 다른 데다 붙이고 뭐 이런 것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유전자 조작 뭐 이런 것도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형질 유전, 혀를 이렇게 말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못 마는 사람이 있어요. 그 못 마는 사람 별로 못 봤는데 선생님 못 말거든요. 못 마는 사람이 있고 마른 사람이 있습니다. 선생님 못 말아요. 나는 이거고 쌍꺼풀이 이렇게 있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없고 귓볼이 요렇게 분리가 되는 경우가 있고 요게 요렇게 붙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붙는 경우. 나는 또 부착형이야. 나는 또 이거야. 다 열성인데 나는 이런 게. 그 다음에 이마 선 모양은 요렇게 V자 모양이 있고 일자형이 있는데 선생님은 V자 모양이고 엄지 모양이 이렇게 이렇게 뒤로 굽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굽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또 아예 안 굽어지는 사람도 있어요. 그냥 굽어지고 보조개는 없고 뭐 이런 식으로 이게 형질이 있어요. 근데 혀말기 가능이 우성이고 쌍꺼풀이 있는 게 우성이고 귓볼이 분리형이 우성이고 이마선 V자형이 우성이고 엄지손가락 뒤집어 굽어지는 사람 우성이고 보조개 있는 게 우성이에요.
그래서 우성이랑 열성이랑 만나면 원래 어느 형질이 발현돼야 돼요? 우성이죠, 우성. 아시죠? 자, 그 다음에 상염색체 유전은 염색체가 상염색체가 있고 성염색체가 있잖아. 그래서 상염색체의 유전자가 있는 경우 상염색체 유전이라고 합니다. 이 상염색체 유전은 남녀가 동일하게 나타나요. 남녀가 공통으로 가진 게 상염색체이기 때문에 남자가 더 많이 나타나고 뭐 이런 건 없어요. 뭐 여자가 더 많이 나타나고 이런 거 없습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 남녀에게서 형질이 나타날 수 있는 비율이 같다. 근데 이런 애가 전부 다 상염색체 유전이야, 이게. 지금 이거 내가 말한 게 요것들이 상염색체 유전이야. 상염색체 유전입니다. 그래서 귓불 모양을 일단 보면은 봐봐, 보라색이 분리형이야, 분리형. 근데 부착형이 태어났어. 그래서 중요한 게 있는데 엄마 아빠랑 전혀 다른 형질이 태어났어, 자녀한테서. 그러면 이게 열성 형질이래, 열성 형질. 왜 그러냐면 엄마 아빠가 얘한테 물려준 거니까 엄마 아빠한테 이 형질이 있는 거예요. 있는데 발현이 안 된 거기 때문에 열성 형질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게 엄마 아빠한테서 없었는데 갑자기 튀어나오는 것들 있어. 그럼 이제 그런 걸 갑툭튀라고 해. 그냥 외우기 쉽게. 갑툭튀는 열성입니다, 열성. 자, 봐봐요. 분리형이 우성이니까 분리형을 그냥 라지 A로 쓸게요, 라지 A. 이게 유전자형 기억하시죠? 유전자형. 분리형을 라지 A로 쓰고 부착형을 스몰 A로 쓸게요. 그럼 이랬었던 거야. 엄마 아빠가 라지 A 스몰 A였었던 거야, 이렇게. 따라 쓰세요. 그러면 요 스몰 A는 발현이 안 되다가 얘한테 둘이 물려줘가지고 얘가 발현이 된 거예요. 부착형이 태어난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엄마 아빠가 분리형이긴 한데 부착형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던 거지. 근데 다랑 다는 몰라요. 왜냐면 요렇게 만나도 가능하고 요렇게 만나도 가능하기 때문에 얘는 라지 A일 수도 있고 라지 A 스몰 A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 사람 자식을 낳아보거나 이러면 알 수는 있어요. 이 사람은 라지 A일 수도 있고 라지 A 스몰 A일 수도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갑툭튀가 나오면 그게 열성이다를 알고 있어요. 열성이다. 열성이다를 알아야 돼. 그 다음에 ABO식 혈액형도 상염색체 유전, 상염색체. 얘도 상염색체 유전인데, 근데 특이한 거는 대립 유전자가 3개야, 3개. 하나, 둘, 셋. 아까 전에 이런 애들은 2개예요, 2개. 가능 아니면 불가능, 쌍꺼풀 아니면 외꺼풀, 분리형 아니면 부착형, 이거 2개씩입니다, 2개씩. 얘는 3개야. 그런 애를 복대립 유전이라고 해요. 복대립 유전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의 형질을 결정하는 3가지 이상의 대립 유전자가 관여하는 유전이다. 대립 유전자가 2가지인 경우에 비해 유전자형과 표현력이 다양하다. 자, 근데 이건 우열관계가 이렇게 있어요. A랑 B는 우열관계가 없어. 그럼 A랑 B랑 이렇게 섞이잖아? 그럼 A형이 나오거나 B형이 나오는 게 아니라 AB형이 나와요. AB형은 라지 A 스몰 B 이렇게 있는 거예요. 라지 A, 라지 B 있는 겁니다. 근데 O형 유전자보다는 A, B형 유전자가 우성이야, 우성. 얘보다는 얘가 우성이야, 우성. 이게 열성이고. 그러면 AA 만났을 때도 A형인데 AO 만났을 때 A가 우성이기 때문에 A형으로 발현돼요. 그래서 A형이 2종류인 거예요. AA랑 AO.
B형도 마찬가지인데 삐삐 만나면 B형인데 BO 만나도 B형이에요. 왜냐면 B가 우성이고 O가 열성이니까. 얘는 우열관계가 없으니까 AB고 O는 O형밖에 없겠지 자기네들끼리 만났을 때는. 그래서 이렇게 혈액형이 총 4종류 하나 둘 셋 4종류 이해하세요? 그러면은 요 가계도에서 가는 A형이고 나는 B형인데 O형이 내가 태어나 이렇게. 그러려면 방법이 이 A형인 사람이 A5고 이 사람이 B5면 O 만나서 O형 나올 수 있어요. 그쵸? 이해가? 이거를 분석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AB형은 요렇게 만나면 AB형 나왔겠네. B가 있잖아. A형은 AB밖에 없으니까. B형은 요렇게 만나서 B5가 된 거야. B5. BB가 아니야. 여기 B가 없잖아. 이쪽에 B가 없으니까 BB가 아니야. 요렇게 만나면 A5가 된 거야. A5. 그래서 요거는 표현형이고 표현형. 겉으로 나타나는 형질. B5나 B나 O나 A5는 요거는 유전자형. 유전자형이라고 하지. 유전자형. 이렇게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려보세요. 이렇게 여기다 써서 그려봐봐. 그래서 내 아들, 딸이 뭐 어떤 형이 태어나는지 알 수 있어요. 내가 무슨 형이고 뭐 배우자가 어떤 형이면 내 아들은 어떤 형들이 태어난다. 이런 거 알 수 있습니다. 됐어요? 넘어갑니다. 근데 이제 이런 거지. 그러니까 여기에 혈액형 유전자가 특정 염색체의 상동 염색체의 같은 부분에 있어요. 같은 부분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반성 유전. 방금까지 한 거는 상염색체 유전한 거고, 지금 반성 유전은 성염색체 유전할까? 성염색체. 성염색체 중에서도 X염색체. Y염색체는 한성 유전이라고 해서 남자만 걸리는 거야. 남자만. 한성 유전은 Y염색체에 의해서 유전됩니다. 이거는 남자한테만 유전돼. 남자만 유전. 왜냐면 Y염색체 가지고 있으면 남자니까. 근데 반성 유전은 X염색체 상에 있어서 남녀의 형질이 나타나는 비율이 다른 건데, 예를 들어서 정록생명과 혈우병이 있어요. 이 둘 다 되게 안 좋은 거야. 안 좋은 거. 정록생명은 적색과 녹색을 구별을 못하는 거고, 혈우병은 피가 멈추지 않는 거예요. 뭐 상처가 났을 때. 그래서 성염색체 유전은 안 좋은 게 많아요. 안 좋은 게. 상염색체 유전은 사실 별로 안 좋은 건 별로 없어. 상염색체 유전은 뭐 혀 못 만다라고 큰일 날 것도 아니고, 그쵸? 네. 쌍꺼풀 아니라고 큰일 날 것도 아니야. 뭐 쌍꺼풀 수술은 할 수 있겠지만, 하여튼 별거 없는데, 성염색체, X염색체 유전은 좀 약간 심각한 거예요. 정록 생맹이나 혈우병에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 자, 남자는 XX, XY나 뭐 이런 식으로 가질 수가 있는데, 잘 봐요. 자, 정상은 X로 표시할 거고, 정록 생명이 있는 유전자는 X-로 쓸 거야. 근데 정록 생명 유전자는 열성입니다. 열성. 만약에 남자가 XY면 정상인데 X-Y면 생명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자 잘 봐. 여자가 중요합니다. XX는 당연히 정상인데 XX-도 정상이야.
왜 그러냐면 정상 유전자가 우성이어서 X-랑 X 있으면 정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거를 보인자라고 해요. 보인자. 그러니까 혈우병 유전자가 하나 있어도 얘 때문에 정상으로 보이는 거예요. 정상. 근데 이렇게 만나면은 생명밖에 없으니까 생명인 거예요. 생명. 근데 확률적으로 남자는 이거 아니면 이건데 얘가 정상 생명이니까 여자보다 생명이 많아요. 근데 왜냐면 여자는 여기까지 정상이거든요. 여기가 정상. 정상이고 생명이니까 남자가 생명이 더 많습니다. 그렇다라고 해서 우리나라 사람들 반이 생명이다 이건 아니에요. 우리나라에 생명 유전자가 많지는 않기 때문에 뭐 선생님 본 적은 있는데 선생님 가르치는 학생 중에 녹색하고 이렇게 빨간색 잘 구별 안 간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쩌다가 있긴 한데 그렇다라고 이게 반반은 아니에요. 반반은 아닙니다. 여자는 남자보다는 생명이 더 적다. 왜냐면 정상 유전자가 우성이기 때문에 정상과 생명 유전자가 만나면 정상이 발현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이거? 이런 거를 보인자라고 합니다. 보인자. 그래서 이렇게 분석해 볼게요. 이런 애를. 자, 여기 생명 유전자라고 되어 있잖아요. 생명 유전자는 X염색체에 있다라는 걸 좀 아셔야 돼. 정록 생명 남자래. X, Y인데 이렇게 X 다시 이렇게 표시하시고. 여자가 생명이려면 어떻게 돼야 되죠? 요렇게밖에 안 돼. 왜냐면 X가 하나 들어가면 정상이 발현되니까. 이해하세요? 남자는 요거는 파란색 정상이잖아. 뭐라고 해야 돼요? 뭐라고 해야 돼? XY라고 해야지. X-Y면 그 남자는 발현되는 거예요. Y는 뭐 정상 유전자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럼 잘 봐. 얘가 어떻게 해서 생명이 됐냐면 얘는 아빠한테서 Y를 받고 엄마 두 개 중에 요 하나를 받아서 아들이 생명이 된 거예요. 알겠어요? 근데 여기서는 아빠는 정상 유전자를 딸한테 주고 요 정상 유전자 딸한테 주고 엄마한테서 X 다시 받으니까 딸 두 명은 보인자인 거야. 보인자. 알겠어요? 이렇게 표시하세요. 표시. 자꾸 표시해야지 알아요. 그렇게 분석을 하는 거고, 특히 중요한 게 뭐냐면 아들이 생명인 이유는 100% 엄마 때문에 그래. 엄마 때문에. 엄마가 X 유전자를 물려주고 아빠는 Y 유전자 물려줘야 되니까 아들이 생명인 거는 엄마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엄마 때문에. 아들이 생명이다 그러면 엄마가 보인자이거나 생명인 거예요. 엄마가 보인자여도 생명 유전자 줄 수 있으니까. 혈우병은 마찬가지긴 해. 정상은 X에 있고 혈우병은 여기에 있는데 X자씨가 열성이야. 다행히도.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요러면 정상, 요러면 혈우병, 요러면 정상, 요러면 보인자. 요거는 혈우병인데 특이하게 혈우병인 여자는 태아 때 사망해. 엄마 뱃속에서. 왜 그러냐면 여자는 사춘기 되면 월경 이런 걸 해요. 그러니까 피가 안 멈추면 되게 치명적인 거야. 그래서 여자는 사실 태어나질 않아. 혈우병인 사람이. 그러니까 그런 것도 신기한 거지. 그게 알아서 얘가 혈우병이구나 알아서 뱃속에서 유산이 됩니다. 그래서 남자는 혈우병 아니면 정상인데 여자는 혈우병은 거의 없어요. 어쩌다 태어날 수도 있지. 뭐 성경책에 태어나는 경우도 있긴 해. 여자가 혈우병인 사람이. 근데 그래도 대부분 정상이야. 정상. 보인자일 수는 있어도 정상입니다. 자, 이런 게 어려운 거예요, 원래. 유전자가 상염색체에 있는 경우 이론적으로 남녀 형질이 나타나는 비율이 같은 거고, ABO식 혈액형과 같이 하나의 형질을 결정하는데 3개 이상의 대립 유전자가 관여하는 경우를 복대립 유전자가 돼.
된 유전이라고 하고요. 정록 생명과 같이 형질을 결정하는 유전자가 성형 색채에 있어서 남녀에 따라 형질의 비율이 차이 나는 이유 유전 현상을 반성 유전이라고 합니다. 넘겨보세요. 좀 어려운 얘기들 막 써 있습니다, 여기. 그래도 해볼게요. 자, 여기는 어떤 유전병인지는 가르쳐는 안 준 거야. 어떤 유전병이 있대. 근데 봐봐, 선생님 따라봐, 봐봐. 정상인 사람한테서 갑자기 유전병인 사람이 튀어났지. 그럼 그런 게 갑툭튀인데, 갑툭튀는 뭐라고? 갑툭튀는 열성이라고, 열성. 열성이니까 일단은 얘를 스몰 a 이렇게 쓸게요. 열성이 발현되려면 스몰 a 하잖아. 이거를 이게 근데 상염 색채 유전일 수도 있고 X염 색채 유전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일단 나는 상염 색채 유전으로 하고 생각을 해볼게. 그럼 이러려면 얘가 라지 A 스몰 a고 라지 A 스몰 a고 얘는 모르겠고, 봐봐요. 얘가 유전병이 있는 사람이니까 스몰 a고, 그 다음에 얘가 스몰 a가 태어나려면 얘는 라지 A 스몰 a고, 왜냐면 정상이니까 유전병에 대해서. 얘도 라지 A 스몰 a고, 스몰 a고, 여기 태어나려면 둘 다 정상이니까 라지 A 스몰 a. 여기서는 라지 A 또는 라지 A 스몰 a. 이해 가요? 이렇게 하는 거? 분석하는 거? 근데 별로 모순이 없었는데, 잘 봐요. 얘가 성염색체 유전이다 라고 생각해요. 성염색체 유전. 그러면은 아빠도 뭐 해야 되지? 아빠도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지? 이게 열성인 건 확실하거든요. 열성. 아빠도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얘도 가지고 있어야지 얘를 물려줄 거 아니야. 그쵸? 엄마는 이렇게 될 수도 있지. 왜냐면 보인자니까. 그러면은 이거는 아빠가 뭐여야 됩니까? 병이 있어야 되는 거 아빠가. 왜냐면 X 다시니까. 아빠는 X 다시 하나만 있어도 병 걸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아까 전에 한 것처럼 이거는 열성이면서 상염색체 유전이 맞아요. 알겠어요? 이거 되게 어려운 거예요. 이거. 고등학교 가면 이거 따지셔야 되는데, 열성인 거는 알겠는데 얘가 상염색체인지 성염색체인지를 따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염색체라고 해서 해보는 거야. 그러면 안 돼. 모순이 돼. 그러면 상염색체가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는 그 혈액형도 써있는데 요거는 또 생맥을 나타냈네. 생맥 두 가지 형질의 가계도 분석하기야. 지금 혈액형은 그래도 좀 알잖아요. 봐봐. AB랑 B랑 만났는데 A형이 나오려면 얘가 뭐여야 될 것 같아요? B오지, B오. 그래야지. 봐봐요. A랑 O 만나서 AO 이렇게 나오겠지. 그쵸? 이런 식으로 분석하는 거야. 이렇게 얘가 B오야. 그럼 여기가 얘가 A형인 애가 뭐여야 되냐면 AO여야 돼. AO. 왜냐면 여기 요렇게 만나가지고 BO 만들어야 되니까. 근데 O형이 나오려면 얘는 BO죠. 왜냐면 O 만나야지 얘 나오니까. 얘가 B면은 O가 안 나오잖아. O가. 그 다음에 이제 A형이랑 B형이랑 만났어. 그럼 A, B형은 나올 수 있는데 A형이 나오려면 여기 있는 애랑 여기 BO가 만나야 돼. BO가. 이해 가요? 이렇게? 이렇게 돼야지 AO가 나오죠. B면 안 되잖아. B면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 얘는 이 위에 부모한테서는 잘 몰라요. 왜냐면 얘가 AA인지 AO인지 모르니까. AB는 A밖에 없구나. 미안해. 그러면 얘를 잘 모르네. 얘를 A형인지 AO인지 몰라요. 그쵸? 왜냐면 이것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AA라고 해도 가능하고 이렇게 가능하고. 이건 몰라. 이 사람은 둘 중에 하나. 이 사람은 A1이면 AA. 3번은 뭐 그런 식으로 분석하는 거고. 그 다음에 정록생명은 X 다시거든요. 정록생명이. 그러면 정록생명이 남자는 X 다시 Y, 요 X 다시 Y, 요거는 X 다시 X 다시 엄마니까 이거는 X 다시 Y. 그러면은 잘 봐라. 요 X 다시는 얘한테 물려줘야 돼. 얘한테. 그래야지 얘가 X 다시 X지. 그래야지 여기 X 다시랑 아니 여기 X 다시랑 여기 Y랑 만나서 아들이 태어나지. 이해하세요? 이렇게 분석을 하는 거야. 분석을. 요 X 다시는 엄마한테서부터 와야 되니까 엄마는 X 다시 X고. 그래야지 Y는 아빠가 물려주는 거기 때문에 엄마 여기 있구나. X, Y인데 아들은 Y 물려주고 요거는 맞고. 그 다음에 얘는 X 다시를 여기에 물려줘도 아빠가 X를 물려주면 X가 우성이기 때문에 원래 형질이 발현되고. 이해하시죠? 그러면 이 아들이 지금 정상이면 Y고 엄마는 사실 모르네. X인지 X 다시 Y X인지 모르네요. 엄마는. 왜냐면 요렇게 되더라도 X 물려주면 되고 요렇게 돼도 X 물려주면 되고 여기에서는 모르네. 이거는 엄마 3번은 모르네요. 3번은 그런 식으로 분석을 하는 겁니다. 자, 연습을 좀 많이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50쪽에 펴주시고 자, 어려울 수는 있지만 그래도 11번까지 해보시고요. 이 일부러 칼라를 뽑았어요. 이거 칼라를 보여야 되기 때문에 자, 색깔 잘 보시면서 하시고 1번부터 11번까지 해보시고요. 일단 6번까지만 먼저 할게요. 자, 사람의 유전연구가 어려운 까닭으로 타당하지 않은 것은 한 세대 길어서 어렵고 자손수가 적어서 어렵고 형제수가 많고 복잡하니까 어렵고 자유로운 교배가 불가능하다도 맞고요. 형질 발현에 환경의 영향을 적게 받는다. 아닙니다. 사람은 환경의 영향 많이 받아요. 뭐 잘 사는 집 뭐 자식들이야. 그러면은 막 영양 상태가 뭐 좋으니까 뭐 키도 크고 뭐 이럴 수 있거든요. 근데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어떤 특정 형질이 유전적인 요인 때문인지 환경적인 요인 때문인지 알아보기 위한 방법은 쌍둥이 연구고, 요거는 좀 구체적인 예를 들면 좀 이해가 잘 갈 수 있는데 52쪽에 1번 보세요. 1번 보세요. 이게 이제 쌍둥이 연구하는 건데 이거 먼저 보세요. 여기 1난성 쌍둥이의 일치율과 2난성 쌍둥이의 일치율을 조사하는 건데요.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이라고 하는 애는 1난성 쌍둥이는 일치율이 1인데 이게 100%라는 소리지. 100%. 1난성 쌍둥이는 한 명이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 걸렸으면 나머지 한 명도 100%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 걸리는 거야. 이거는 유전적이라는 거야. 유전적 요인이 크다라는 거예요. 일환성은 적잖아. 일치율이. 왜냐면 얘네들은 유전자가 다르니까 서로. 치매도 50% 넘어가잖아요. 지금 한 명이 치매 잘 걸리면 나머지 한 명도 치매가 잘 걸린다는 거예요. 이것도 유전적 요인이 좀 큰 거지. 이거는 유전적 요인이 100%인 거고, 이거는 유전적 요인이 뭐 한 60% 넘는 거예요. 이해 갑니까?
왜냐면 얘는 안 그런데 얘는 그렇잖아. 근데 알코올 중독도 유전적 요인이 좀 더 큰 거지. 왜냐면 유전적 요인이 안 크면 요런 식으로 나타나요. 얘나 비슷하게 나타난다고. 유전적 요인이 안 크면. 이것도 유전적 요인이 어느 정도 있어요. 물론 이런 거보다는 크지 않지만, 남자 같은 경우에 아빠가 알코올 중독이면 아들이 유전돼가지고 아들도 알코올 중독일 수 있어요. 유전적 요인이 크니까. 치매도 그렇고, 만약에 뭐 할머니 할아버지가 약간 치매가 있으시다 그러면 나도 조심해야 되는 거야. 자기라고 뭐 치매 안 걸리라는 법이 없는 거야. 나도 뭐 열심히 좀 이렇게 머리 좀 잡고 쓰시고 이래야 되는 거야. 이해 가요? 그러니까 요거 둘이 차이가 많이 나면 유전적 요인이 큰 거고, 별로 차이가 없으면은 그거는 환경적 요인이 큰 거네. 유전적 요인이 별로 없다. 알겠죠? 이건 좀 이따 다시 푸시고. 그래서 유전적 요인이 중요하냐 환경적 요인이 중요하냐 연구할 때는 쌍둥이 연구를 해보면 된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다음 일란성 쌍둥이는 AB 유전자 구성이 같습니다. 일란성이니까 원래 하나의 수정란에서부터 분열하던 거니까 1번 답이고요. 이란성 쌍둥이는 유전적이 똑같지 않습니다. 유전자가. 가계도 조사로 알 수 있는 내용. 특정 형질이 우성인지 열성인지 알 수 있어요. 특정 형질이 유전에 관여하는 유전자의 구체적인 정보를 알 수 있다. 유전에 관여하는 유전자 이건 아니죠. 뭐 HGC가 어쩌냐 뭐 이런 거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건 아니지. 장래 태어날 자손의 특정 형질이 나타날 확률을 유추할 수 있다. 이거 있는데 있어요. 그러니까 몇 퍼센트 확률로 태어날 수 있다 이런 거 알 수 있어요. 이거 있습니다. 한번 골라주시고. 그래서 여기 봐봐. 이제 이게 마른 귀지가 젖은 귀지 남자 여자한테서 튀어나왔죠. 그러면 갑툭튀가 뭐라고 했어요? 열성이 열성. 그치? 마른 귀지가 열성이 열성. 열성이면 스몰 A로 일단 쓸게. 그러면은 엄마 아빠는 어떻게 해야 되지? 라지 A 스몰 A 해야 되지. 이해해요? 근데 얘는 라지 A일 수도 있고 라지 A 스몰 A일 수도 있지. 왜냐면 요렇게 만나거나 요렇게 만나거나. 그쵸? 그래서 마른 귀지가 열성이고 1의 마른 귀지 대립 유전자를 갖는다. 이게 말이 어려울 수 있는데 젖은 귀지 남자인데 마른 귀지 대립 유전자를 갖는다 이 소리예요. 이런 소리예요. 그래서 2번이 맞는 이야기고, 2의 귀지 유전자는 순종이다. 이게 잡종이다. 섞였잖아. 잡종이고 3의 귀지 유전자는 잡종이다. 이거는 몰라요 사실. 왜? 이거도 되고 이것도 되니까. 요렇게 만나도 되고 요렇게 만나도 되잖아요. 잡종임이 확실하다 아니고. 4는 2에게서 우성 대립 유전자를 물려받았다. 이것도 모르지. 아니네. 아예 아니네. 2랑 1한테서 다 뭐 물려받은 거예요? 이거. 스몰 A 물려받은 거지. 그쵸? 그러니까 우성 유전자 물려받은 게 아니잖아. 열성 유전자 물려받은 거잖아. 그쵸? 이렇게 쓰세요. 이렇게 쓰고 하는 거 이렇게 그려놓고 하는 거예요. 이거 그리셔야 됩니다. 그리는 걸 습관화 하셔야 됩니다. 그냥 대충 보고 풀 수가 없어요. 아예 대충 보고 풀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ABO식 혈액형 유전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표현형이 4가지 맞아요. A형, B형, O형, AB형. 유전자형은 4가지다. 6가지다. 4가지입니다. 4가지. 유전자형 6가지 맞다. 미안. AA, AO, BB, BO, OO, AB. 6가지 맞네. 유전자는 상염색체에 있습니다. 한 사람의 혈액형 대립 유전자를 2개를 갖는 거예요. 2개. 2개가 한 쌍. A와 B 사이에 우열관계가 없다. 이거 맞아요.
4번이고요. 예. 7번부터 11번까지 잘 해보세요. 자, 틀리더라도 해보십시오. 하나요. 자, 보세요. 혈우병이랑 정록 생맥만 X염색체 상에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중학교 과정이기 때문에 그거만 X염색체에 있고, 나머지는 상염색체 유전이야. 상염색체. 아무튼 분리형한테서 부착형인 사람들이 태어났잖아요. 그럼 이게 이 부착형이 열성이 되는 거예요. 열성. 엄마 아빠가 유전자를 가지고 있었는데 발현이 안 된 거기 때문에 열성인 거예요. 그러면 이게 스몰 a 이렇게 쓰면 되고, 열성 발현되려면 그 라지 A 스몰 A 이렇게 있고, 스몰 A 라지 A 이렇게 있어야 돼요. 이거 이해 가시죠? 이렇게 쓰는 거. 이렇게 돼야지 되는 겁니다. 한 명이 라지 A면은 스몰 A가 안 나오죠. 이해하시죠? 이거. 둘 중에 하나 물려주고 둘 중에 하나 물려주는 거니까. 이렇게 써 놓으시고, 부착형인 게 열성이고, 귓불 모양 유전자는 상염색체에 있는 거고, 가와 나는 귓불 모양 유전자가 같다. 가는 이거고 나는 이거니까 같은 거잖아. 써놔야지 보이는 거야. 써놔야지. 안 쓰고 못 풀어. 귓불 모양 형질은 멘델 유전 원리에 따라 유전된다. 맞는데, 나와 다 사이에 둘째가 태어날 때 이 아이가 분리형일 확률. 자, 봐봐. 요런 애가 한 명 태어날 거고, 요런 애가 한 명 태어날 거고, 요런 애 한 명 태어나고, 요런 애 한 명 태어나겠죠? 그럼 분리형은 분리형은 요만큼이잖아, 요만큼. 그러니까 4분의 3이지. 이해해요? 4명 중에 3명. 여기가 분리형이잖아, 분리형. 얘가 부착형이고. 4가지 경우 중에 3가지 경우가 분리형이잖아. 그러니까 4분의 3이지. 알겠어요? 이렇게 확률을 알 수 있다고. ABO식 혈액형. 요게 A형, 얘는 A 아니면 B 주는데, 만약에 얘가 B면 A가 나올 수가 없잖아요. A가 나올 수가 없죠. 왜냐면 얘가 B면은 이렇게 만나면 AB가 나와야 되잖아. 그러니까 얘는 뭔 거야? B는 뭔 거야? B온 거지, B온. 그럼 요렇게 만났을 테니까, 요렇게 만났을 테니까 AO. 얘는 AO밖에 나올 수가 없어. AA는 못 나와요. 이렇게 써놓고 하면서 해야지 보이는 겁니다. 5는 5밖에 안 되니까, 당연히 5고. 2는 대립유전자 5를 갖는다. 5를 갖잖아, 5를. 3의 ABO식 혈액형 유전자는 순종이다. AO니까 순종이 아니잖아요. 순종은 AA를 말하는 거야, AA를. 잡종이잖아, 잡종. 4와 5 사이에 둘째가 태어날 때 이 아이가 A형일 확률. 요렇게인데, 그럼 몇 %예요? 50%지. 왜냐면 AO, 55잖아. 그러면 4명 중에 2명은 A잖아요. 그러니까 50%지. 기억되고 3번. 알겠어요? 어떻게 하는지? 써가면서 하는 겁니다. 그냥 멍하니 있다가 답 쓰지 마세요, 제발. 가와 나가 있는데, 요거는 남자고 요거는 여자입니다. 지금. 근데 가와 나 염색체 수가 같다. 염색체 수야 같지. 전체 46개. 남자 여자 맞죠. 이거 다르잖아요. 다르면 XY 이고 다르면 남자잖아요. 가는 난자가 Y 염색체를 가진 정자와 수정하여 태어난다. 맞는데, 왜냐면 이제 난자는 어차피 난자는 X밖에 없고 정자는 Y 아니면 X인데 Y랑 만나야지 가가 태어나지. 글씨를 잘 읽으셔야 돼요. 유전자가 A
있는 형질은 요거 X, 이게 X염 색채입니다. 큰 게 남녀 같은 비율로 나타나지 않아요. 왜냐면 여자는 X가 두 개이고 남자는 하나니까 비율이 다르지. 유전자가 B에 있는 형질은 B는 Y염 색채인데 남자에게만 나타나. 왜냐면 남자만 Y를 가지고 있으니까. 한성 유전이라고 합니다. 그런 거를. 귓속털 유전이라고 있어요. 그런 거는 남자만 나타나. 귓속털 유전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하일성씨라고 있거든요. 하일성.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하일성씨 여기 잘 보시면 여기 사진 봐봐요. 여기 귀에 여기 털이 나요. 이렇게. 요게 남자만 가지고 있는 Y염 색채 유전되는 현상이야. 여기 잘 보시면 여기 잘 보여요. 귀에 털 보여요. 여기 괜찮아요? 여기 있잖아. 귀에 털이 있잖아. 그쵸? 귓속털 증후군이라고 해서 아무튼 이건 남자만 갖습니다. 근데 하일성씨 아들 있으면 아들은 저런 게 있을 수 있어요. 네. 아무튼 이거는 4번 고르시면 되고, 정록생맥 유전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록생맥은 X염 색채상에 있고 반성 유전입니다. 정록생맥 대립 유전자는 열성이고 아버지가 생명이면 딸은 반드시 생명이다. 아닌데 아빠가 생명이라고 쳐 이렇게. 근데 엄마는 정상이야. 그러면 딸은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딸 정상이지. 왜냐면 이거는 보인자인데 보인자는 정상입니다. 보인자는 반드시 생명이 아닙니다. 어머니가 생명이면 아들은 생명이야. 이거는 맞아. 왜냐면 아빠는 생명이건 아니건 엄마가 생명이잖아. 이렇게. 그러면 엄마가 항상 이걸 주는데 아빠는 아들한테 Y만 주거든요. 그러니까 엄마가 생명이면 아들은 100% 생명인 거야. 알겠어요? 그 다음에 생명 유전자인데 생명이 빨간색이지. 그럼 이렇게 표시를 해야 돼. 표시하세요. 이렇게. 엄마, 근데 여기에 지금 얘가 생명이잖아. 이렇게 딸이 생명이잖아. 그럼 엄마도 생명 유전자 하나 있어야지. 왜냐면 보인자지, 보인자. 그래야지 엄마는 정상인데 요거 하나를 주겠지. 이렇게. 이해하십니까? 남자는 정상이면 이거고, 여자는 아빠가 이걸 가지고 있지. 이거 아빠가 항상 줘야 돼. 왜냐면 딸들한테 Y를 주지는 않으니까. 그래서 딸은 다 보인자. 5, 6은. 이렇게 그려보세요. 그리셔야 됩니다. 1은 정록생명 대립 유전자는 3에게 전달된다. 3에게는 Y를 주니까 아니지. 2는 보인자다. 이 보인자죠. 보인자. 4는 정록생명 대립 유전자를 1개 갖고 있다. 2개 갖고 있어야지 딸이 정록생명입니다. 2개. 5의 정록생명 대립 유전자는 아들에게만 물려준다. 아니지. 이거 딸한테 물려줘도 되지. 5번에 6은 2에게서 대립 형질 유전자를 물려받았다. 6은 2에게서 뭐라고 되죠? 정상 대립 형질. 맞죠? 왜냐면 아빠가 생명 유전자를 주니까 하나 정상인 거는 엄마한테서 온 거지. 2번, 5번인데. 이거 어렵죠? 어려운데 이렇게 하는 거야. 그려놓고 하는 거야. 그려놓고 따지는 거야, 이렇게. 어디서 왔지? 이렇게. 실력 강화 좀 이따 할게요. 잠깐 쉬었다가. 또, 글씨를 잘 읽으시고요. 뭐 어려운 거 있을 수는 있는데, 그 읽는 거 자체가 중요합니다. 잘 읽으시고요. 자, 이거 할게요. 그래서 여기 볼게요. 알코올 중독은 남녀에 따른 유전적 차이가 없다. 있잖아요, 이제. 그쵸? 남자는 좀 더 남자가 좀 더 알코올 중독에 유전이 영향을 더 많이 받죠. 그쵸?
알코올 중독 환경적 요인을 받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건 아닙니다. 왜냐면 100%는 아니잖아요. 일치율이. 치매는 유전적 요인에 영향을 많이 받는데 맞는 이야기입니다. 왜냐면 지금 50%가 넘어갔는데 그 일란성 쌍둥이는 더 치매의 그 일치율이 더 높았다라는 것은 유전자가 같을 때 이제 치매가 더 잘 됐다라는 뭐 이렇게 치매 일치율이 높았다라는 소리이기 때문에 유전적 요인에 영향을 받는 게 맞고요.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 발현은 유전적 요인이 100%입니다. 이거는 환경적 요인은 없어요. 왜냐면 일치율이 100%이기 때문에 얘는 환경적 요인 때문이 아닙니다. 유전자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란성 쌍둥이는 성장 환경이 달라도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의 표현 같다. 이게 맞는 거예요. 왜냐면 유전자가 같으면 무조건 일치하기 때문에 성장 환경이 달라도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은 같이 나타나는 겁니다. 3번, 5번이 답이고 ABO식 혈액형인데 1은 O형이 태어난 걸 보니까 A 오고 B는 B 오고 그러면 이렇게 만나니까 B 오고 얘는 A 옵니다. A 오 이렇게 A 오 요거는 B 오고 왜냐면 이렇게 만나야 되죠. 이렇게 1이 대립 유전자 5를 가질 확률은 50% 아니고 지금 100%지 원래 1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100%입니다. 이거는 1과 2의 ABO식 혈액형 유전자형은 같다. 1은 B오고 2도 B오네. 이거 맞네요. 두 개 찾으러 돼 있네. 3은 아버지로부터 대립 유전자 5를 물려받았다. 얘는 아빠한테서는 A를 물려받아야 되죠. 엄마한테서 오고 아빠한테서는 A를 물려받아야 돼. 4는 하나의 염색체의 대립 유전자 A와 B를 갖는다.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게 상동 염색체 서로 다른데 모양과 크기는 같지만 다른 애지. 그러니까 여기에 하나의 A 받고 하나 B 가지고 있는 건데 하나의 염색체에 두 개가 있는 건 아니지. 그다음 3과 4가 둘째 아이를 낳을 때 아이가 A형의 확률 2분의 1이다. 봐봐요. 이렇게 있는데 요렇게 만났어. AA죠? 요렇게 만났어. 그럼 AB죠? 요렇게 만났어. 그러면은 AO죠? 요렇게 만나면 BO지? 4명 중에 2명이 A형이잖아. 하나, 둘, 셋, 4명 중에 2명이 A형이잖아. 50% 2분의 1이 맞습니다. 알겠어요? 왜 이렇게 하는지 몰라요?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나? 혹시? 그러니까 이 AO인 사람이 성염색체가 이제 그 감수 분열할 때 A형, O형인 유전자가 각각 들어간 뭐 정자나 난자를 만드는 거고 얘도 이렇게 분리가 되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얘네 둘이 만나면 AA고 얘네 둘이 만나면 AB고 얘네 둘이 만나면 AO고 얘네 둘이 만나면 BO니까 그렇게 하는 거지. 응? 2번, 5번 답이고요. 유전병 A를 나타난 남녀 비율이 같다라는 것은 상염색체 유전이라는 거예요. 상염색체. 그 다음에 자녀는 유전병 A여도 부모는 A가 아닐 수 있다. 이거는 아닌 사람한테서 A가 태어난다는 소리는 A가 열성이라는 거예요. 열성. A가 발현 안 된다는 거죠. 정상이 나 있으면 부모가 B면 자녀도 항상 B다. 그럼 B면 유전병이죠. A병 아니고 유전병 B는 우성이겠지. 우성인데 부모가 B면 자녀도 항상 B다. 근데 좀 더 읽어봐야 되는데 정상인
아버지와 유전병이 B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딸은 항상 정상이고, 딸은 항상 정상이고, 아들은 항상 B다. 그러면은 정상인 아버지와, 만약에 B가 문제네. B는 부모가 유전병 B이면 항상 B다. 근데 정상인 아버지와 유전병이 B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딸은 정상이고, 딸은 정상이다. 그러려면 얘가 정상이 우성이어야 되는데, 그러면은 정상 우성. 아들은 항상 B다. 부모가 부모 둘 다 유전병이다, 뭐 이런 소린 것 같네요. 그러면은 열성일 수도 있지. 그러니까 이게 부모가 B면, 그러니까 만약 이렇게 된다면, 그러면은 이렇게 만나도 유전병, 이렇게 만나도 유전병이니까 이 말 맞네. 근데 정상인 아버지와 유전병이 B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딸은 항상 정상이다. 그러면은 이거 맞죠? 왜냐면 이제 이러면은 요렇게 만나면은 딸인데 이거 정상이다 이거잖아요. 그러면은 유전병이 열성이고 정상이 우성이면 되지. 아들은 항상 B다. 이러면 아들이 항상 B가 나오겠지. 그래서 B 유전병 B는 X염색 체상에 있으면서 열성이네요. 뭐 혈우병이나 아니면은 뭐 정록생맥 같은 거는 B는 X염색 체상에 있으면서 열성입니다. 열성. 그래서 A는 정상에 대해서 우성이다. A는 열성이죠. 유전병 A는 성염색체 있는 거 아니고 남녀 비슷하니까 상염색체 있는 거죠. 상염색체. 그다음 어떤 남자의 A 유전자는 아들에게 전달될 수 있지만 뭐 그럴 수 있죠. A는 상염색체니까. B의 유전자는 아들에게 전달되지 않는다. 이거 맞는데 왜 그러냐면 아빠는 아들한테 Y염색체만 물려주고 B 유전자는 X염색체상이 있기 때문에 아들에게 전달되지 않는 거죠. 그러면 답은 3번이겠네요. 3번 맞네. 3번. 그 다음에 4번 정록 생맥 유전자인데 생맥인 남자들은 다 X-Y입니다. X-Y. 근데 이러려면 엄마가 생맥 유전자 있어야 됩니다. 정상 남자는 XY. 정상 남자는 XY. 그러면 이거 정상의 딸은 아빠가 요거 물려줘야 되니까 XX-고 요거 아빠가 요거 X- 물려줘야 되니까 X-X고 아들이 X-Y가 나오려면 엄마가 X-X고 얘는 몰라요. 3번은 지금 모릅니다. 3번은 XX인지 그냥 XX인지 XX-인지는 몰라요. 3번에 뭐 부모를 알아본다든가 그래야 됩니다. 9는 정록생맥 대리유전자를 가진 보인자에다 맞고요. 11은 정록생맥 대리유전자는 1에서 5를 거쳐서 전달된 것이다. 얘가 어디서 왔냐? 얘는 엄마한테서 온 거야, 엄마. 근데 이거는 아빠한테서 온 거야, 아빠. 1, 5 거쳐서 온 거 맞네. 맞아, 맞아. 7과 8 사이에 정록생명인 아들이 태어날 확률은 4분의 1이다. 요게 해보시면 됩니다. 봐봐요, 이렇게. 요렇게 되면은 XX고, 요렇게 되면 XX-고, 요렇게 하면 XY고, 요렇게 하면 X-Y인데, 4명 중에 정록생명인 아들이 얘잖아요. 그러면 4분의 1이 맞지. 4분의 1이 맞아요.
5번 답이죠. 알겠어요? 자, 서술형 문제도 좀 이거 중요한 부분이어가지고 같이 할게요. 이 유전병은 있어요, 서술형? 없어요. 서술형 없어요. 이거 없어요? 네. 여기까지만 하고, 여기까지만 하고 섰다가 다음 단원 하겠습니다.